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 끔찍한 적이 되어버리고, 또 다시 시간이 흘러 가장 든든한 동맹 관계로 변모하는 이런 믿기 힘든 역설적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과연 무엇이 그 관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고 조용히 속삭이곤 합니다만, 때로는 가장 깊은 갈등의 골짜기 속에서 가장 놀랍고도 예상치 못한 화해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결국 견고한 협력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극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혹은 어떤 절박한 현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상상조차 어려운 이 극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비밀과 인간적인 고뇌가 숨겨져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해 보시죠. 오늘 저희는 단순히 전쟁과 갈등이 빚어낸 비극적인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 그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놀라운 이해와 협력의 과정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결정적인 계기들을 섬세하게 추적하면서 인간사의 복잡다단함과 국제관계가 지닌 역설적인 본질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함께 고민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넘어선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평생을 함께할 것 같았던 가장 가까운 친구와도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으로 인해 크게 다투고 한동안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처가 아물면서 때로는 그 깊은 다툼 이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는 마치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유동적인 흐름을 보이곤 합니다. 분명 어제까지 서로에게 날선 비난을 퍼붓던 적이었는데, 오늘은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손을 맞잡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가 하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견고한 동맹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는 일도 역사 속에서는 허다하게 펼쳐져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처럼 복잡하고도 지극히 흥미로운 역설의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전쟁과 평화, 대립과 협력이 교차하는 인간사의 미묘한 지점들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피 흘리며 싸웠던 적들이 어떻게 가장 굳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던 세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함께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계의 본질과 변화를 이끄는 숨겨진 원동력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백 년 동안 유럽의 심장에서 숙명적인 대립과 전쟁을 반복해왔던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영원한 적이라는 비극적인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내고 마침내 유럽연합의 심장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광활한 태평양 너머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관계 변화의 결정적인 특이점을 함께 찾아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극심한 이념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핵전쟁의 파멸로 몰아갈 뻔했던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공멸의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서로의 의도를 읽어내고 특별한 이해에 도달하여 인류의 파국을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역설적인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역사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는 가장 깊은 갈등의 구렁텅이 속에서 오히려 가장 예상치 못했던 화해와 협력의 씨앗이 움트는 역사의 신비로운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치 거대한 세계 지도 위에 대립을 상징하는 붉은 선과 협력을 나타내는 푸른 선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모습처럼, 때로는 전쟁의 참혹함을 상징하는 총칼 옆에 평화의 염원을 담은 올리브 가지가 나란히 놓이는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는 극단적인 적대 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놀랍도록 복잡하고도 미묘한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지혜와 통찰을 찾아 떠나는 이 놀랍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진정한 관계의 역설을 파헤치며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에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게 될 이번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흔한 격언처럼 국제관계의 풍경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격렬한 대립과 극심한 상처가 오히려 가장 예상치 못한 화해와 협력의 씨앗을 싹 틔우는 역설적인 순간들이 있었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뿌리 깊은 적대감을 걷어내고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게 만들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역사적 전환점들을 면밀히 탐색하며 인간사와 국제관계의 복잡한 이면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얽히고 설킨 대립과 협력의 실타래 속에서 때로는 전쟁의 상징인 총칼이 놓였던 자리에 평화의 염원을 담은 올리브 가지가 피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유럽 대륙의 심장부에서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숙명적인 대립을 이어왔던 두 나라,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두 나라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때로는 서로에게 가장 잔혹한 칼날을 겨누었던 영원한 적이라는 비극적인 꼬리표를 달고 살았죠. 특히 20세기 들어 발발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함으로 유럽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베르댕 전투의 참호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고 도시들은 폭격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었으며 그 상흔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되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서로를 향한 영원한 증오를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끔찍한 비극의 끝자락에서 역사는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차에 아물기도 전에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평화의 열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놀라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바로 슈만 선언이었죠. 그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 아래 통합하여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이 두 핵심 자원을 함께 통제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더 이상 전쟁을 벌일 수 없게 만드는 지극히 전략적이면서도 평화적인 비전이었던 겁니다. 이 대담한 제안은 곧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즉 ECSC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와 독일 외에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까지 6개국이 참여했죠. 이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통합을 넘어 수백 년간 서로를 적대시했던 국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었던 자원들을 이제는 공동의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탈바꿈시킨 것이죠. 로베르 슈만 외무장관과 독일의 콜라트, 아데나워 총리 같은 선구적인 지도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극적인 전환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원한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유럽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초석 위에
유럽은 점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심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연합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한때 영원한 적이라 불리던 프랑스와 독일은 이제 유럽연합의 가장 강력한 두 축이자 심장으로 기능하며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히 두 나라의 역사를 넘어 국제관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화해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잔혹했던 과거의 기억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전해주지 않나요? 자, 이제 광활한 태평양 너머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한 이들의 관계 속에는 과연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숨어 있었을까요? 광활한 태평양 너머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했던 전쟁을 벌였던 두 나라,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한 이들의 관계 속에는 과연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이 숨어 있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야말로 처절하고 잔혹했던 태평양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불길은 이오지마와 오키나와 같은 섬들을 피로 물들였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극을 보여주었죠. 그야말로 서로를 말살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두 나라였습니다. 전쟁은 이토록 비극적인 상처를 남겼고, 패정국 일본은 미국의 점령 아래 모든 것을 재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미국과 일본에게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설 새로운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두 나라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공의 최전선을 함께 지키는 전략적 동반자가 된 겁니다. 미국의 메가더 장군과 일본 천황의 만남, 그리고 뒤이어 체결된 미일 안보 조약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공동의 위협 앞에서 서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치열했던 적이 가장 굳건한 동맹으로 변모한 이들의 관계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까요? 자, 이제 이념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부딪혔던 또 다른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냉전의 한가운데서 공멸의 위기 앞에서 역설적인 이해를 찾아낸 미국과 소련의 이야기입니다. 이념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초강대국이 어떻게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은 그야말로 극한의 이념 대립과 군비 경쟁을 펼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체제는 전 세계를 양분했고, 핵무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앞세워 서로를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상징하듯 양국 간의 불신과 적대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죠. 마치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듯한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전 세계를 짓눌렀습니다. 특히 1962년 전 세계를 핵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어도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쇼프 서기장은 서로의 의도를 읽어내기 위해 숨막히는 줄다리기를 펼쳤고, 결국
한라인이라는 직통 통신망을 구축하며 인류 공멸의 위기 앞에서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적이라는 이념적 틀을 넘어 공멸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공감대 위에서 파국을 막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최악의 공포가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국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의 문을 열었던 순간이었죠. 이처럼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깊은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 이전 대본 흐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헬스 5분부터 20분 구간의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글자 수와 줄바꿈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처럼 가장 큰 위기가 때로는 가장 깊은 이해를 낳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역사적 사례, 즉 프랑스와 독일의 오랜 숙명적 대립이 유럽연합의 심장으로 변모한 이야기, 태평양 전쟁의 치열한 적수였던 미국과 일본이 가장 굳건한 동맹이 된 과정, 그리고 핵전쟁의 문턱에서 인류 공멸의 위기를 극복한 미국과 소련의 특수한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갈등이 저절로 사그라진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극심한 대립의 끝자락에서 관계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촉매제들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촉매제는 때로는 공멸의 위기라는 섬뜩한 경고음이었고, 때로는 새로운 공동의 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열망이라는 간절한 비전이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로운 합금이 탄생하듯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화해나 순수한 우정에서 비롯된 변화가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생존과 번영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 즉 전략적 이해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손을 잡거나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지혜로운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가장 큰 위기가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이해를 낳는다는 이 통찰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무지개가 뜨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인류는 공멸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품게 되었던 거죠. 어쩌면 인간의 가장 깊은 어리석음 속에서 가장 찬란한 지혜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역설적인 관계의 변화는 우리에게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관계는 끊임없이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적 사례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의 실타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우리는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협 앞에서 적과 친구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공동의 위협 앞에서 혹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오랫동안 적대시했던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적대감이 미래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정된 틀을 깨고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분명히 배울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계곡에 놓인 다리가 가장 견고하듯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트이울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의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